우리가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톰 크루즈, 뭐 브래드 피트 이 정도만 구분하지 내 눈에는 서양인들 다 똑같이 생겨 보여.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제학교부터 해외 대학까지 해외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는 몽선생입니다. 네, 해외에 나간다면 한국인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인종차별의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15년간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박중현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박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유튜브에는 처음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몽선 선생님이 네. 그 해외 교육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겪는 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어떠한 인종차별의 순간들이 있고 뭐 네.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또 어떠한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네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이제 말씀 나눠볼 건데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인종차별의 양상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놓고 했다면 요즘은 네네.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어떤 것들이 주요로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최근에는 이렇게 대놓고 하는 그런 뭐 차별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겉으로는 좀 아닌 척하지만 좀 미묘하게 모욕을 주는 그런 좀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뭔가 불쾌하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그래서 즉각적인 항의가 조금 힘든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은근히 이 기분 나쁜 게 쌓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러한 인종차별의 유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사실 그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가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뭐 자리가 아주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굳이 아주 뭐 구석 자리로 뭐 안내를 한다든지, 네. 혹은 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장소에서 영어를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이런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너는 영어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네. 잘 말해줄게.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선을 딱 이끌어가지고 주목을 시켜가지고 은근히 모욕을 주는 거죠. 창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한국 사람인데 생각보다 뭐 키가 크네라는 식으로 약간 이게 좀 칭찬 같지만 사실은 그 편견을 깔고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역으로 까는 거네요. 쉽게 그런 생각하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랑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뭐 느껴주게 하려는 이런 좀 형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좀 없어지면 좋은데 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마이크로 어그레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사회가 이제 갈수록 이제 좀 진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레이시즘에 대한 압력은 법적 제도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놓고 막 하기에는 좀 힘든 세상이 이제 점점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간접적인 형태로 진화를 한 겁니다. 좀 지능적으로 바뀐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 또 여쭤볼게요. 분명히 이제 그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을 다닐 때 이 보이지 않는 이 제도적인 차별, 시스템적인 차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네. 뭐 아무래도 유학생들은 좀 언어나 영어, 뭐 현지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뭐 리더를 맡거나 이런 역할을 좀 할 수가 없고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은 유학생이 다 하고 발표는 정작 현지인이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이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학비나 네. 뭐 장학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죠. 학비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거는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유학생들이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학비를 한 20-30% 정도 그렇죠. 더 내더라고요. 내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장학금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현지인들 위주로 좀 이렇게 배정돼 있는 그런 좀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공간에 있는데 네. 기회와 조건은 다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혹시 그러면 직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직장 생활이라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호주에서 아주 오래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잘 아는 부분인데, 서구권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뱀부 실링, 대나무 천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에서 동양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어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여성들이 고위직에 오르기 힘든 그런 그 유리천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이제 통계 자료들을 살펴봐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이 서양인들보다 동양인들이 취직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똑같은 조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니저나 혹은 그 이상의 임원급으로 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동양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인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리더십이 없다, 이런 편견이 굉장히 만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오래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으로 다시 리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네.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점 아닐까. 근데 작가님,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네.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생활적인 인종차별이나 네. 그리고 제도적이나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차별, 편견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인종차별을 작가님은 혹시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미러링 네.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하는 차별적인 어떤 언행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배우 주지훈 씨가 네. 독일의 한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독일 기자가 이런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톰 크루즈, 뭐 브래드 피트 이 정도만 구분하지 내 눈에는 서양인들 다 똑같이 생겨 보여,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미러링이라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말을 이제 그대로 되받아 쳐가지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대화 기법입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대부분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느끼나요 혹시? 약간 그냥 이렇게 서로가 약간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그 뜨끔한 그런 건 좀 느끼겠죠. 아무래도 정말로 아나 무인인 사람이라면 뭐 통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통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로 내뱉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약간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높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무의식을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고 나면 그냥 얘네들이 치고 들어오면 그냥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작가님께서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 라는 또 인종차별에 대한 책을 집필하셨잖아요. 네.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유학생들이나 이 해외 나가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책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나요? 그 책의 제목이 조금 도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하얗지 않은데 왜 백인인가에서 사실은 이 백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선 이제 그거를 이제 반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왜 그 표현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잘못되었는지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또 우리가 이 어떤 겉으로는 다양성, 포용성을 이야기하지만 서양 것이 뭔가 더 낫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은연중의 기준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좀 질문을 하고 음.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은 그러면 네. 아무튼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바이블이죠. 네, 바이블이죠. 네,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니까 네.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역차별을 하지 않게 권장 도서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가님 오늘 저와 함께 많은 대화 나눴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6월 말에 또 새로운 책이 또 나옵니다. 네. 또 꾸준히 또 이제 집필 활동하고 이제 틈틈이 이제 강연도 하고 네. 또 뭐 새로운 비즈니스도 또 할 계획도 있고 뭐 그렇게 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여정 정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중현 작가님과 함께 인종차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인종차별은 은연중에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편견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의 또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